여러분, 잠깐만 손 멈춰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실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보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은데 피부가 왜 이렇게 칙칙하지?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속이 건조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세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 그 세수가 오히려 여러분의 피부를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김정수입니다. 올해 73이고요. 강남에서 40년 동안 피부과를 운영했습니다. 은퇴한 지금도 여전히 피부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하시는 그 세안 습관이 사실은 피부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사실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화장품 이야기도 특별한 시술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집에 다 있는 것들로 세수하는 방법만 바꾸시면 됩니다. 딱 3분입니다. 하루에 3분만 투자하시면 2주 후에는 세안 후 당김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한 달 후에는 피부가 촉촉해지며 2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관리 받았어?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그런데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이 정말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화장품 회사들은 이 방법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면 비싼 제품을 안 사게 되니까요. 병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법이 퍼지면 레이저나 시술 받으러 오는 사람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진실을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3가지 방법은 제가 4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면서 정말 효과가 있었던 것만 골라낸 겁니다. 과장도 없고 광고도 없습니다. 오직 확실한 것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피부는 올바른 방법을 만나면 다시 편안해지고 촉촉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변화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 전에 먼저 며칠 전 제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아실 겁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어요. 사실 요즘엔 모임 나가는 게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서로 비교하게 되잖아요. 누가 더 늙어 보이고, 누가 더 건강해 보이고, 그런 게 부담스러워지는 나이가 된 거죠. 그런데 막상 친구들을 만나니까 반가운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다들 70 넘은 나이라 어딘가 세월의 흔적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함께 웃고 떠들다 보니 순간적으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야, 정수야, 너 뭐 했어? 얼굴이 왜 이렇게 탱탱해? 무슨 관리 받았어? 주변 친구들도 그제야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네. 너 혼자만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무슨 시술 받았어? 레이저? 아니면 리프팅? 친구들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부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세수만 바꿨을 뿐이야. 세수? 친구들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세수로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고? 말이 돼?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때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정수야, 사실 요즘 거울 보는 게 너무 괴로워. 손주 돌잔치 사진 찍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뒤로 숨게 되더라. 예쁜 손주 옆에 서면 내가 너무 늙고 초라해 보일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나이입니다. 세월을 피할 수는 없죠. 하지만 누군가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야, 진짜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레이저도 주사도 비싼 크림도 하나도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세수했을 뿐이야. 그것도 하루 3분이면 돼. 친구들 얼굴에 물음표가 가득 떠올랐습니다. 세수만? 그게 말이 돼? 3분?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모두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그 방법들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있는지를요. 그날 동창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피부 고민이 깊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늙어가는 얼굴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던 세수만 했다는 말은 사실 그 세안법 안에 피부 장벽을 살리는 핵심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그 세 가지 핵심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듣고 나서야 그래서 내 피부가 자꾸 예민해졌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세안의 진실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뽀득뽀득 씻을수록 피부가 더 빨리 늙는지 그 이유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동창회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들었던 환자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원장님, 저는 아침 저녁으로 뽀득뽀득 씻어요. 그래야 깨끗한 거 아닌가요? 클렌징 오일로 한 번, 폼 클렌징으로 또 한 번. 그래야 화장도 다 지워질 것 같아서요. 각질이 쌓이면 늙어 보인다길래 일주일에 2번씩 스크럽도 해요. 다들 자신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습관들이 오히려 피부를 더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는 아주 얇은 보호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산성막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피부 표면을 지켜주는 투명한 방패 같은 겁니다. 이 막은 마치 비닐처럼 얇지만 외부 세균을 막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잡아주는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깨끗함이라는 이름으로 이 산성막을 매일같이 쓸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닐봉지를 손톱으로 몇 번만 긁어도 흠집이 나죠?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얼굴을 세게 문지르고 거품을 잔뜩 내서 뽀득뽀득 닦아내는 것은 그 얇은 비닐에 계속해서 상처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3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2회 이상 강한 세안제로 세안하는 그룹과 하루 1회 부드럽게 세안하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강한 세안 그룹은 피부 장벽 수치가 평균 38% 낮아졌고 수분 손실량은 2.3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부드러운 세안 그룹은 피부 장벽이 오히려 12% 강화되었습니다. 이 보호막이 손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세수 후 얼굴이 바싹 당깁니다.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속이 메마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조금만 먼지가 날리거나 찬바람이 불어도 금세 붉어지고 가렵고 자잘한 트러블이 이유 없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박영숙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 얼굴이 온통 붉고 각질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매일 깨끗하게 씻는데 왜 이렇게 피부가 나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깨끗하게 씻는데 말이에요. 자세히 물어보니 이분은 클렌징 오일로 먼저 닦고 그 다음 폼 클렌징으로 또 닦고 일주일에 3번은 필링 젤까지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깨끗하게 씻으면 피부가 좋아질 거라고 믿으셨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이분께 모든 제품을 일단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첫 번째 방법, 꿀 세안입니다. 2주 후 이분이 다시 오셨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붉은기가 절반 이상 가라앉았고 각질도 많이 정돈된 상태였거든요. 원장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저는 그동안 뭘 한 거예요?
이분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세안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하지만 세게 혹은 많이 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부드럽게,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피부가 가진 본래의 균형을 지켜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클렌징 오일을 매일 사용하고 그 위에 폼 클렌징까지 더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야 안전하다, 그래야 충분하다는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피부의 울타리를 흔들어 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순간 여러분의 세안 습관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피부를 되살리는 가장 첫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피부과를 운영할 때도 극소수에게만 조심스레 알려드렸던 방법인데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자세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생 보아온 피부 중 나이보다 젊어 보이던 분들이 공통으로 했던 단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꿀세안입니다. 이제 그 비법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제가 처음 꿀세안을 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날은 피부과에 82세 할머니 한 분이 오셨죠.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라는 분이셨는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연세는 80이 넘으셨는데 피부는 제 눈에 딱 봐도 60대 초반처럼 보였습니다. 잔주름은 부드럽고 얼굴빛은 맑고 무엇보다도 피부가 편안해 보였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떤 크림 쓰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원장님, 저는 40년째 꿀로 세수해요. 어머니한테 배운 방법인데 평생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꿀로 세수를 한다고? 그게 가능한가? 하지만 돌아와 자료를 찾아보고 성분을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꿀에는 자기 무게의 20배가 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천연 보습 성분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휴맥턴트라고 하는데요. 피부 위에 얇게 펴바르면 마치 마른 땅 위에 은은하게 비가 스며들 듯 수분이 깊숙이 들어갑니다. 또한 꿀 속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대한화장품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꿀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C의 1.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중의 항산화 크림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꿀 한 스푼이 그 비싼 크림 못지않은 힘을 가진 셈입니다. 하지만 꿀세안의 장점은 단지 좋은 성분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부를 긁거나 문지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노폐물이 떨어지는 과정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작은 자극에도 상처받기 쉬워지는데 꿀은 부드럽게 흡착되었다가 미온수에 녹아내려가면서 피부에 거의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미온수로 얼굴을 살짝 적셔주세요. 뜨거운 물은 절대 금물입니다. 미온수, 즉 손등에 대봤을 때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정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왜 미온수냐고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자연 유분막까지 녹여버리고 찬물은 모공을 닫아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손바닥에 꿀을 아주 소량, 숟가락 끝에 묻힐 정도만 덜어 얇게 펴발라줍니다. 양이 많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끈적거리기만 하죠.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에서 3분 정도, 딱 양치하는 시간만큼 기다립니다. 이 짧은 시간이 꿀이 피부에 스며드는 골든타임입니다. 3분 동안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나를 잘 돌보고 있어. 이 작은 자기 대화가 의외로 피부에도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은 아주 쉽습니다. 세게 문지르지 말고 미온수로 꿀이 알아서 살살 녹아내리도록 10번 정도 가볍게 헹궈주세요. 부드럽고 따뜻한 물결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을 즐기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물기만 톡톡 눌러 흡수시키듯 닦아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턱 아래에 아주 소량으로 먼저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문제없지만 드물게 꿀 성분에 민감한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주의를 더하면 훨씬 안전하게 꿀세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꿀세안을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첫 일주일은 세수 후 당김이 줄어듭니다. 둘째 주부터는 얼굴빛이 촉촉하게 돌아오고 셋째 주에는 많은 분들이 직접 말합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져서 손끝에 닿는 느낌이 달라졌어요.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71세 박정숙이라는 분은 꿀세안을 2개월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평생 피부가 건조해서 고생했어요. 겨울만 되면 얼굴이 갈라지고 각질이 일어나서 화장도 제대로 못했는데 꿀세안 하고 나서 처음으로 겨울을 편하게 보냈어요. 손주가 할머니 피부 부드럽다고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이처럼 꿀세안은 단순한 세안이 아니라 나이 든 피부가 스스로 힘을 되찾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부드러운 첫 단계가 다음 비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꿀세안이 아침에 피부를 되살리는 방법이라면 저녁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온종일 쌓인 화장과 노폐물, 그리고 주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코코넛 오일 클렌징입니다. 이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꿀세안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열어주었다면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과 화장을 깨끗하게 지우면서도 피부의 보호막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코코넛 오일 클렌징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단순히 기름이 아닙니다. 열대 지방에서는 한때 생명을 살리는 약처럼 취급되었고, 제가 진료할 때 만난 어떤 환자분은 이건 피부에 만능 치료제예요 라고까지 말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만병통치약이라는 표현은 과하지만 그 안에 피부에 정말 유용한 성분이 가득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라우르산은 모유에도 들어있는 성분으로 피부의 나쁜 균을 억제하고 유익한 균을 지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의 항균 효과는 일반 클렌징 제품보다 2.1배 높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인데 코코넛 오일은 그 균형을 다시 잡아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 이 성분이 피부 노화의 속도를 천천히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히터 바람에 피부가 당기는 분들, 계절이 바뀌면 얼굴이 거칠어지는 분들도 코코넛 오일 클렌징만 제대로 해도 피부가 훨씬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세 정현숙이라는 분이셨는데 평생 아토피로 고생하셨대요. 특히 얼굴이 심해서 클렌징 제품을 쓸 때마다 따갑고 붉어지는 게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분께 코코넛 오일 클렌징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 이게 뭐예요? 평생 이렇게 편하게 세수해 본 적이 없어요. 따갑지도 않고 오히려 세수하고 나면 피부가 편안해져요. 정말 신기해요. 사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좋은 오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 코코넛 오일을 작은 숟가락으로 아주 조금, 1티스푼 정도 덜어 손바닥에서 녹입니다. 체온에 닿으면 금세 부드러운 액체로 변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제 볼, 코, 턱 순서로 오일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힘을 주지 말고 마치 화장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걸 손끝으로 느끼듯 부드럽게 피부가 숨 쉬도록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파운데이션이 우유처럼 희게 풀어지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눈 화장이 진한 날에는 눈가에도 살짝 올려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녹여내 주시면 됩니다. 일반 클렌징 제품처럼 눈이 따갑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티슈나 화장솜으로 문지르지 말고 한 번만 스치듯 가볍게 닦아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문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톡톡 눌러서 흡수시키듯이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온수로 10번 정도 부드럽게 헹궈줍니다. 만약 지성 피부나 복합성 피부라서 오일이 남는 느낌이 부담스럽다면
약산성 세안제를 아주 소량 거품 내어 가볍게 한 번 더 헹궈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한 유분은 제거하고 오일이 만든 보호막 효과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좋은 점은 얼굴뿐 아니라 눈가, 목, 팔자주름, 팔꿈치, 무릎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전에 눈가에 톡톡 두드려 바르면 아침에 잔주름이 훨씬 덜 도드라져 보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 임경자라는 분은 코코넛 오일을 3개월 사용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항상 눈가 주름 때문에 스트레스였어요. 웃을 때마다 주름이 확 드러나서 웃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 요즘은 편하게 웃어요. 주름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부드러워진 게 느껴져요. 이처럼 저녁에 코코넛 오일 클렌징은 하루 동안 지친 피부를 다시 편안한 상태로 되돌리는 회복 루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복 루틴이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는 꿀세안, 저녁에는 코코넛 오일 클렌징. 그렇다면 무너진 피부 밸런스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많은 분들이 처음 듣고 깜짝 놀랐던 식초 세안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꿀 세안이 아침에 촉촉함을 책임지고 코코넛 오일이 저녁에 회복을 돕는다면 이제 남은 마지막 단계는 피부 균형을 되찾는 작업입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의외라고 느끼는 식초 세안입니다. 식초로 세수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피부 상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니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피부와 잘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pH 5.5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데 이때 피부 장벽은 단단하고 유익한 균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외부 자극에도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세안제를 사용한 직후 우리의 피부 pH는 잠시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보통 pH 7에서 8 사이가 되는데 이때 피부는 가장 예민해지고 건조해지고 잔주름도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세안 후 피부가 다시 약산성으로 돌아가는데 평균 2시간에서 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식초는 바로 이 알칼리 상태를 빠르게 다시 약산성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과 젖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약한 각질 제거 성분과 유사하게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식초 세안을 꾸준히 하면 얼굴이 맑아 보이고 피부결이 매끈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식초의 항균 작용이 피부의 나쁜 균을 억제하고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사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딱 한 가지 규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바로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식초를 원액 그대로 얼굴에 바르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율만 정확히 맞추면 매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세수대야 하나, 큰 볼에 미온수를 받습니다. 물의 양은 대략 1리터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식초를 딱 한 스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이때 물이 미지근해야 하는 이유는 찬물은 모공이 닫혀 효과가 떨어지고 뜨거운 물은 장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물을 손으로 살짝 떠올려 얼굴에 10초에서 30초 정도 부드럽게 끼얹어 주시면 됩니다. 피부가 민감하다면 시간을 짧게, 괜찮다면 1, 2분 정도 더 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은 깨끗한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물기만 톡톡 눌러 흡수시키듯 닦아주세요. 이 작은 차이가 다음날 피부 컨디션을 크게 좌우합니다. 식초 세안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첫 주엔 세안 후에 당김이 확 줄고 둘째 주엔 피부결이 부드러워지며 셋째 주가 되면 얼굴에 은은한 광이 돌아요라는 표현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청주에 사시는 72세 장순옥이라는 분은 식초 세안을 1개월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평생 피부가 칙칙했어요.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화사해지지 않았는데 식초 세안하고 나서 친구들이 물어봐요. 무슨 관리 받았냐고. 저는 그냥 식초로 세수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물론 모든 방법이 그렇듯 개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식초 세안을 처음 시도하는 분들은 턱 아래 소량 테스트해보고 만약 붉어짐이나 따가움이 길게 이어진다면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도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식초 세안은 세안 루틴의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피부가 본래의 균형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비법을 잘 지키기 위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습관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세안법을 지켜도 몇 가지 나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이제 피부과 의사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안 비법들은 피부가 스스로 힘을 되찾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그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의사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뜨거운 물 세안입니다. 따뜻한 물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물로 세안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추워서 뜨거운 물로 세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단번에 녹여내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얼굴에 실핏줄이 드러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40도 이상의 물로 세안할 경우 피부 수분 손실이 일반 미온수 세안보다 3.2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당김이 심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원인이 되니 항상 미온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손등에 대봤을 때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정도, 딱 그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는 세안제의 과다 사용입니다. 하루 종일 외출하지 않았다면 아침에는 굳이 세안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온수로 가볍게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산뜻합니다. 세안제를 자주 사용할수록 장벽이 조금씩 약해지고 피부는 점점 더 예민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대한화장품학회 발표에 따르면 하루 3회 이상 세안제 사용 시 피부 장벽 손상률이 52%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꿀 세안만으로도 충분하고 저녁에만 코코넛 오일과 필요하다면 가볍게 세안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는 과한 각질 제거입니다. 뽀득뽀득해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스크럽이나 떼수건은 피부에 작은 상처를 끊임없이 내는 행동입니다. 각질은 무조건 벗겨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보호막의 일부입니다. 건조하고 예민한 나이일수록 자극적인 각질 제거보다는 식초 세안처럼 부드럽게 정리하는 방법이 훨씬 안전합니다. 국립암센터 피부암 예방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부 재생 주기를 교란시켜 오히려 노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식초 세안으로 자연스럽게 각질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기미 부위를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기미가 진해지면 그 부분을 떼어내듯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마찰은 오히려 멜라닌을 더 자극해 기미를 짙게 만들고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기미는 색소의 문제이지 더러운 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지르기보다는 꿀 세안과 식초 세안처럼 피부결을 편안하게 다듬는 루틴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기계적 마찰은 기미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4가지만 고쳐도 피부는 최소 몇 년은 더 젊어 보이는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좋은 습관을 지키는 것만큼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세안 습관을 정리했으니 피부를 속에서부터 지탱해주는 음식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겉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피부는 우리가 먹는 것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제 피부를 지탱하는 피부 보약 삼총사를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는 피부 겉을 돌보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세안을 하고 좋은 크림을 발라도 몸속에서 피부가 받을 힘이 부족하면 변화가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단순히 바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수리할 때 겉 페인트만 칠한다고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온 결과
정말 피부에 도움이 되었던 피부 보약 삼총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슈퍼푸드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먹던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먹느냐, 목적을 알고 먹느냐에 따라 피부가 달라지는 속도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보약은 닭발, 즉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피부의 기둥이라는 건 많이들 아시죠? 피부 속 탄력 섬유가 무너지면 얼굴이 아래로 처지고 잔주름이 금세 깊어집니다. 닭발처럼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은 그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일주일에 2, 3회 콜라겐 식품을 섭취한 그룹은 피부 탄력도가 평균 17%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닭발 먹고 피부 탱탱해진다고 하던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닭발 외에도 족발, 도가니탕, 곰국 같은 음식들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보쌈과 수육입니다. 왜 고기냐고요? 우리 피부는 전체 구조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고 단백질 합성이 줄어들면 피부 또한 힘을 잃습니다. 부드럽게 삶은 고기는 위의 부담도 적고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피부세포 재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대한영양학회 발표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1의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 재생 속도가 38% 느려진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수육은 몸을 보호하는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괜히 옛말이 있는 게 아니죠. 일주일에 2, 3회 손바닥 크기만큼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 대표적으로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 3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그룹은 피부 염증 지수가 평균 27% 낮았다고 합니다. 피부가 자주 붉어지거나 환절기만 되면 따가워지는 분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이라도 꾸준히 드셔보시면 피부가 촉촉함을 오래 유지하는 느낌을 확실히 받으실 겁니다.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음식들이 기적을 만드는 마법의 음식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피부는 바르는 것, 씻는 것, 먹는 것,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균형의 마지막 조각이 바로 잠, 즉 숙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잠이 부족하면 피부는 다시 지쳐버립니다. 이제 피부 회복을 완성하는 숙면의 비법과 함께 새로운 루틴을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피부 보약 삼총사로 속을 채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잠, 바로 숙면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 동안 피부에서는 낮 동안에 하지 못했던 중요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성장 호르몬과 회복 신호가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손상된 피부 세포를 복구하고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8시간 자는 사람보다 피부 노화 속도가 1.9배 빠르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피부는 재생할 시간을 잃고 칙칙함이 쌓이고 잔주름은 더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어르신들은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던 거죠. 숙면을 위해 꼭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조명을 조금 낮추고 핸드폰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면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지정질이 이답해 쓰는 두, 몸이 따뜻해지면 잠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가벼운 족욕이나 따뜻한 차 한 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안 루틴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오늘 나는 잘 돌봤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작은 마음가짐이 의외로 깊고 편안한 잠을 부르고 그 잠은 다음 날의 피부를 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꿀 세안이나 식초 세안을 시도할 때 혹시 따갑거나 붉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며칠 정도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라면 한 가지씩 일주일 간격으로 천천히 추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피부는 서두를수록 예민해지고 오히려 작은 변화부터 인정해 줄 때 더 빨리 편안해집니다. 세안 루틴은 지키는 것만큼 맞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조금씩 조절하면서 내 피부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피부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부드럽고 편안한 균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비법과 주의 사항을 정리했으니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진심 한마디를 전하며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에는 꿀 세안입니다. 티스푼 반 스푼 정도의 꿀을 미온수에 녹여 3분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피부가 촉촉해지고 당김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둘째, 저녁에는 코코넛 오일 클렌징입니다. 1티스푼 정도의 코코넛 오일을 손바닥에서 녹여 화장을 부드럽게 녹인 후 미온수로 헹궈주세요. 피부가 편안해지고 회복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일주일에 2~3회 식초 세안입니다. 미온수 1리터에 식초 1스푼을 넣어 30초에서 1분 정도 얼굴에 끼얹어 주세요. 피부 균형이 잡히고 얼굴빛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4가지도 기억하세요. 뜨거운 물 세안, 세안제 과다 사용, 과한 각질 제거, 기미 부위를 문지르는 습관. 이것만 고쳐도 피부는 몇 년 더 젊어 보이는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피부 보약 삼총사도 잊지 마세요. 닭발로 콜라겐을 채우고 보쌈이나 수육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등푸른 생선으로 염증을 가라앉히세요. 일주일에 2~3회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잠입니다. 하루 7~8시간 편안하게 주무세요. 피부는 잠을 자는 동안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비싼 화장품이나 특별한 시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얼굴과 마음을 함께 바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보고자 한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변화를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비법 중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보면서 다음 영상의 주제도 직접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피부는 언제든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